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전에 그 장관님 발언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했었습니다. 다만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오늘 감사 결과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입법이라든가 입법 정책 또 혹은 예산 또 여러 가지 국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의 발언 문제로 해서 이렇게 장시간 국정감사가 중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논란을 정리를 하고 국정감사가 조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논란이 됐던 점과 관련하여 우리 장관님께 몇 가지 좀 그 확인을 하고 국정감사 계속 여부를 또 여러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국정감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마 그 회의가 그 정회된 사이에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그 일제와 우리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하여 일본 국적으로 이제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일제하에 일본의 통치권 행사에 따라서 우리 선조의 여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었던 역사적 사실 이런 외관에 근거해서 일본 국적이었다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이 강압에 의한 조약으로 무효이고 일본의 통치권 행사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일제와 우리 선조가 법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일본 국민에 비해 차별받아왔던 사실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볼 때 여권에 일본 국적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자의 우리 선조의 국적을 일본어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적은 잘못됐다고 하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국적은 일본의 국적법과 또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된 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 대한민족 그러니까 질문 취지가 그대로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었다 이걸 물은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여권이나 이곳에 일본 국적이라고 표기되었던 외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됐던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일본의 통치권 행사 역시도 무효이고 불법이고 또 그래서 그런 외관이 있더라도 그걸 근거로 우리 선조를 일본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국민이다, 일본 국적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법적 규범적으로 봤을 때 그 근거가 됐던 전제가 됐던 한일 병탄 조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일본의 통치권 행사 역시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 기재 자체가 기재가 됐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 가지고 일본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다. 국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민이다 표현한 건 잘못이고요. 국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일본과의 병합도 강압이 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일본의 통치 행위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는 여권이나 이런데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본 국민인 것처럼 취급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이라고 일본 국적이라 일본 국민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은 잘못된 거다. 잘못 표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 국민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일본 국적이었던 것은 역사적 지나간 과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본조약 65년 기본조약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는 지금은 인정 못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국적법에 의해서 강제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한일 병탄 조약의 무효 시기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예를 들어 유튜버나 또는 학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또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대 정부가 취해왔던 것은 한일 병탄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일본 그 일제의 우리 선조들의 이런 그 국적과 관련해서 일본 국적으로 표현하거나 일본 국민으로 표현했던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하고 지금 와서 1965년에 한일 조약의 체결에 의해서 그것이 무효로. 자, 장관님, 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저 헌법 전문 재헌헌법 그리고 현행헌법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우리 역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한일 병탄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 이런 입장인데 장관은 그 국무위원으로서 그 입장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1965년에 조약에 그랬던 것이지. 그럼 송기정 선수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갈 때도 한국 국적이었냐? 그러면 일장기를 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한일회담이 무효라는 게 아니라 한일회담은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고 일본의 강제 병합이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나라가 강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우리 장관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환경노동위원회 소중한 국감이 지체되게 된 데 대해서 저도 이 발언의 당사자고 또 장관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장관의 말씀을 일본 국민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렇게 사과하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본 국민이라고 한 적은 제가 없고 일본 국적이다는 질문에 대해서 국적이 일본 국적이다. 당시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나라가 뺏긴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뺏기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일본 국적자로 그렇게 해서 차별하고 억압했다. 이런 뜻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 당시에 일본 국적자로 여권에 기재를 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일본 국민으로 취급하는 외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당초부터 무효였던 한일 강제 병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통치권을 불법으로 행사를 했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일본 국적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규범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무효이고 그래서 일본 국민이라 이렇게 부를 수 없다. 그런데 그걸 일본 국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고 그 일본 국적이었다. 국적을 물으셨거든요. 처음에. 당시에 국적이 뭐냐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일본 국적이었지. 일본 국민은 통상은 내진을 말하고 우리는 조선족 일본 국적을 부여한 겁니다. 조선족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당시로서는 국가를 일본이 강탈한 상태에서 일본 국적을 부여한 거고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이죠. 조선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일운동 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뭐 좀 네, 하여간 예, 우리 장관님 입장 충분히 들었고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진행과 관련해서 예, 김지용 간사님. 예,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께서는 65년 한일 기본조약 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갖고 온 일관된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문수 장관께서는 일본의 해석을 따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과 다른 역사 해석, 그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에서 협정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국적 및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일본의 정당한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일제 지배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조선인들의 법적 국적을 일본으로 보지만 이거는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강제성을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은 일본 정부의 해석과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일제 지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인식과 배치됩니다. 특히 민족적 자각과 저항이 강했던 조선인들에게 국적은 단순한 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 의지로 연결시켜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계속해서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발언을 한다면은 퇴장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강덕구 의원님. 제가 오전에 발언을 할 때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인과 일본국 차이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외교부나 법무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대정부 질문 때 국무총리도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국적법에 우리 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했습니다. 그게 혈통주의와 호족제도가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됐습니다. 대만은 그게 우리 조선이랑은 다릅니다. 저는 김문수 씨 입장에서 그야말로 구구 유튜브 입장에서 그리고 구구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제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이 아니고 김문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건 개인의 가치와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안호영 고용노동부 우리 한동희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적어도 이거는 반헌법적 모습입니다. 사과를 하면 저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장관 저는 탄핵까지도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김문수 씨의 저 신념, 저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이제 김문수 씨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까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동 의원님. 글쎄 같은 말씀을 듣고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위원장께서 방금 물어보신 것이 어떤 굉장히 정제돼서 정리해서 그동안 장관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이 정리됐던 것 같은데 또 물론 그 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금의 잡음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 한치의 예외도 없었죠? 예, 저는 헌법주의자입니다. 예, 1905년, 1910년 일본국에 의해서 강제 병합된 그 침탈 행위는 무효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무효 정도를 넘어서 불법이고 그거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위원장한테 허락을 야만적 받아가지고 지금 행위라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바꿔서 할까요? 저 이영우 의원이 저렇게 뭐 이의를 제기하니까. 아니 우선 잠깐 물어보시고요. 예, 허락을 뒀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해가 되는 뭐 송규정 얘기도 하셨고 여권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표시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국적 부여인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관께서.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일본인은 절대 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라고 해야 되죠. 절대 될 수 없다고 여러 번 밝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 내지인하고 차별했습니다. 국적은 다 일본 국적이라고 네. 실제로는 엄청난 방금 차별. 하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은 훨씬 더 차별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의 선조들께서도 독립운동을 했다. 그것도 지난번에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이런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방금 장관 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할 때 왜곡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거하고 65년도 합의와 관련돼서도 대한민국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죠? 1965년에 한일 조약, 기본 조약이 우리는 친일 행위라고 해서 제가 다니던 당시 중학교도 휴교를 하고 저희도 그 반대 운동을 할 정도로 저희도 그만큼 강력하게 민족 의식이 더 예, 강했습니다. 무슨 오히려 취지인지 정부보다 예. 우리가 더 강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객관적으로 하나씩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뭉뚱그려 가지고 저 장관이 흔히 말하는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두 번 더 확인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으면은 진짜 제대로 정리하고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하고 국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이영호 의원님. 저는 이 논의를 이렇게 장기간 해야 될 논의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이 논의 과정을 우리 국립묘지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면은 관뚜껑을 열고 뛰쳐나올 그 상황입니다. 정말 아니 이른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발언에서 시작된 거고 그 발언 계속 고수하시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인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바꾼 거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사과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발언이 잘못됐으니까 그 발언을 처리하고
그거에 합당한 사과를 해라 국민들한테 이 얘기인데 그 앞에 발언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뭘 자꾸 그 발언을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사과 되게 이게 뭉뚱그린 사과 받고 계속 장관으로서 국감장 이거 말이 맞지 않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앉아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까지 역사 공부하고 오셨대잖아요. 노동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국정감사 준비하고 온 게 아니고 저는 오늘 퇴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 이미 국민적 심판은 다 끝났다. 국무위원이 반역사적, 반헌법적 이런 입장들을 계속 고수하면 위헌적 언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국정감사가 돼요? 국민적 심판은 국무위원 자격 없다는 걸로 다 끝났고요.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퇴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퇴 스스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퇴정뿐만 아니라 저는 기관 증인 취소를 해서 국정감사장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민재 의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할 이 자리에서 장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소양과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 밀어붙이도 되는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럴까 민주당이 왜 저렇게 집착을 할까? 아니 같은 한국말을 같이 듣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일본에 의해서 강제 침탈된 건 맞다 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1965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 그 조약을 맺고 그래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해석도 있었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 국적에 대해서 지금 서로 찬반 논란이 붙고 있는 데 있어서 그게 뭐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에 있어서 그건 접어두고 우리 본인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하나 꺼내고 나면 하나 갖고 나오고 하나 꺼내고 나면 하나 꺼내고 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문수 우리 그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일 좌파를 확실하게 찍고 가자. 그래서 아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 그 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하자. 뭐 이거 말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나 김문수 장관이 대답하시는 거나 대동소이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응? 김문수 장관을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민주당은 내가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도 여러분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장관 의견에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김문수 장관은 대한민국의 일본 침략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분명히 그거는 무효다. 분명히 하셨고요. 국적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차별받고 억압받고 이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이겨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학자한테 맡기고 빨리 국감 들어갑시다. 위원장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논란하기가 어려운 언제까지 끌어갈 수는 없는데요. 이제 간사님만 먼저 짧게.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해철 의원이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총리는 명확하게 한국 국적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어도 자연인 김문수와
국무위원 김문수는 달라야 된다. 왜냐? 국무위원으로서는 국민들을 먼저 선도하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주장을 이런 회의체에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환노위 회의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란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환노위 회의 자체가 국정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전히 같은 답변을 한다면은 퇴장 조치를 시키고 국정감사를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조지훈 의원님 발언까지 듣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우리 환노위 국감장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감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는 거 맞지 않고 빨리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김문수 장관께서 헌법 전문도 준수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해서도 이거 자체가 무효라고 할 정도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친일로 몰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기관장이 없이 이 국정감사를 한다. 이거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 현안에 대해서 얼마큼 숙지가 되어 있는지 부분은 국정감사도 통해서 충분히 또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이 논의를 좀 끊고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말고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까? 예, 그럼 박홍배 의원님, 까지 얘기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장관께서 오늘 또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몇 가지 새로운 얘기들을 하셨어요. 국적법 얘기를 하셨고 국적자였다 얘기, 또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호적법을 시행을 했죠.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서 여권 같은 것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 강덕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적자 아니었습니다. 국적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일제 강제동원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대법원과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이 다르게 나옵니다. 일본의 법원에서는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일본의 국민징용령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용이 됐다. 그래서 강제징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대법원이 했었었고 반면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은 1919년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 법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강제징용이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들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지금 일본 국민은 아니었는데 일본 국적자였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그냥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좀 퇴정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오늘 좀 퇴정시키고 나머지 국정감사 좀 진행하고 또 추가로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하실 부분 협의하시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장관님 여야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뭐 얘기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본 국적으로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 아마 장관은 뭐 일본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었다. 우리 선조가 그다음에 혹은 뭐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한일 병탄 조약이 무효이고 또 한일 일본의 통치권의 행사가 불법이고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이런 호적의 기재라든가 또 그것을 근거로 일본 국민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은 무효다. 그리고 그 무효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효였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해석 그리고 또 헌법에 대한 우리 아까 박광배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제징용 판결이라든가 일본 위안부 관련된 판결에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취지가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이제까지 입장도 1910년 한일 병탄 조약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그 입장에 따른다면 그 장관께서 발언한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아마 회의 진행이 참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기 한번 하시죠.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1905년 을사늑약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천무효다라고 하더라도 그 65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흘러간 역사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를 이미 경과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거 지나간 부분이 많은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적으로 다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으로 그 식민지를 침탈한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로 해놓고 또 실제로 내지인과는 차별을 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많은 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뒤늦게 그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송기정 선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느냐? 그러나 그분은 애국자였다고 저는 보지 친일파라고 보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의원님들하고 그 점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생각 같다고 그러시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1965년 한일 기본권 협정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재헌헌법, 현행헌법의 이런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일제하 그러니까 1910년 한일 강제 그 병탄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다. 그리고 그에 근거한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에 무효로 됐다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사인도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좀 충분히 지금 여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장관님이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한 이게 회의를 진행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회로 하여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고용노동 정책의 수정이라든가 입법 또 예산, 국정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권한을 주었고 또 우리 국민께서 그 충실하게 국정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이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저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계셔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장관께서 퇴장하세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는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 합니까? 자,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 나머지 국정감사는 나머지 증인들과 함께 다시 밝혀주시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그 퇴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장관님 말씀에 수긍이 돼야만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니 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퇴장될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봅니다. 이거는 사회권 행보고 사회권 행보지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장관이 한 번이라도 저기 한 게 있습니까?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다 된다고 했고. 자, 오늘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지금 뭐 강제 네,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